푸꾸옥 여행을 다녀온 4인 가족입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여행 계획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푸꾸옥은 겨울철에 가기 너무 좋은 여행지입니다.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 다낭, 나트랑, 대신 푸꾸옥을 제가 겨울에 선택한 이유가요, 이 건기와 우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푸꾸옥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건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비를 안 맞고 여행 다니기가 너무 좋죠. 평균 온도도 28도 전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낭과 나트랑은 겨울철에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 시즌에 여행을 다니는 게 상당히 곤욕스럽고, 특히나 저희처럼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푸꾸옥은 대신 여행객의 70% 정도가 이 겨울철에 몰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항공비, 숙박비, 투어비가 오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쓴 경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비를 써야 되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에 있어서 제가 예상했던 금액이 있고요, 실제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출발 전에 제가 예상했던 금액은 343만원 정도였는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332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기 때문에 비용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베트남은 실제 생활 물가가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저렴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행의 컨셉은요, 1일 1 마사지, 1일 1 커피, 그리고 점심 저녁은 항상 외식이었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행기와 숙소입니다. 이 비행기와 숙소만 저렴하게 잡거나 특가를 잡으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검색했을 때는 최저가가 258만 6천원, 항공기와 숙박비를 합친 거였고요, 숙박은 세일링 리조트에서 묵었습니다. 3박 5일 코스였고요. 저희 비행기가 새벽에 도착하다 보니까 얼리 체크인을 신청했고 방도 업그레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8만원 총 266만 6천원의 비행기와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쓰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덜 썼더라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쓴 부분도 있고요, 제 예상보다 훨씬 적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보다 훨씬 적게 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비를 많이 아꼈는데요, 3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12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식당을 안 가거나 저렴한 곳만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맛집, BBQ 등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지만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고요. 그나마 가장 비싸게 먹었다고 한 곳이 미스터 시푸드였는데 여기가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봤자 이것저것 할인 받고 뭐 서비스 받고 해서 5만원도 채 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식사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국 대비 많이 저렴하고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리지 못한 곳도 정말 많았는데 일단 먹는 거, 자는 거, 즐기는 건 풍족하게 즐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비가 이 정도로 아낀 걸 보면은 일단 생활 물가가 조금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낀 부분은 마사지 비용입니다. 1일 1 마사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마사지를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마사지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1시간에 어른 기준으로 15,000원 정도 했고요. 아이들은 조금 깎으면 5,000원, 조금 비싸봤자 7,5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대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마사지를 항상 받았는데, 이렇게 제 예상보다 쌀 수 있었던 이유가 한인 제휴 업체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가는 현지 마사지 샵을 주로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마사지 샵이나 제가 갔던 곳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주변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간판, 그리고 조금 세련된 인테리어, 이런 곳들은 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른 곳들도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금액은 15만원이었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8만 8천원이고요 커피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아꼈습니다. 원래 1일 1 커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8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커피도 많이 마시고 과일 주스도 많이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3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은 것은 망고 주스인데, 킹콩마트 맞은편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파는 망고 주스가 정말 싸고 맛있더라고요. 정말 진하고 과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야 뭐 망고가 워낙 맛있으니까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망고가 전체적으로 싸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저한테는 가장 신선하고 맛있었고요, 가격도 정말 쌌습니다. 망고 주스 하나에 1,500원 정도 하고요, 여기에 망고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큼지막한 망고를 그대로 다 갈아주기 때문에 아직도 생각나는 그런 맛이고요. 코코넛 커피가 맛있는 집은 안바 카페였고요.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특색이 없거나 맛이 그냥 그랬던 것은 하이랜드 카페에 있는 커피였습니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한국과 별 특색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베트남에서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쓴 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비용을 생각보다 조금 더 썼습니다. 원래는 2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돌아다닌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택시비가 이쪽 물가 대비 조금 비싼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일링 리조트에서부터 빈폴 사파리까지 약 1시간 거리거든요. 딱 이 기준을 봤을 때 택시 비용이 그랩 기준으로 2만 1,000원 정도 나왔고요. 세일링 리조트에서 빈폴 사파리까지 1시간, 또 오는데 1시간, 이것만 따져도 벌써 4만원이기 때문에 택시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 숙소에서 쯔영동 야시장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니까 이 비용도 7, 8천원 정도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비용을 아끼려고 그랩을 최대한 안 부르고요. 제가 현지에서 친해진 한국말을 하시는 택시 기사님께 항상 그랩 비용보다 낮은 금액을 불러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예상 비용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빈 그룹에서 운영하는 무료 순환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 중부나 남부 쪽은 운행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시간 간격도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중남부 쪽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려면 중간에 이동해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서 저는 많이 이용은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북부나 중부 쪽으로 이동할 때 마사지샵이나 식당에서 무료로 택시를 대주는 곳도 있고 버스를 대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잘 찾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지만 역시나 마사지 비용이나 식당 비용도 올라가는 건 참고를 해야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시간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 택시가 유일한데 아무래도 외국이기도 하고 택시 기사님에 대한 신뢰도나 안전성도 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되시긴 하실 거예요. 저는 현지에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느낀 점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착하고 성실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제가 다녀왔던 택시기사 두 분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 위쪽 부분 봐서 눌러서 QR 캡처 하시고 카카오톡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팁 부분인데 마사지 받고 청소해주시고 불쇼 공연 보고 하면서 드렸던 팁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드린 돈인데 약 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사지를 받던 뭐를 하던 이분들 정말 열심히 사고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죄송해서 꼭 챙겨드린 금액이고요. 어디를 가나 인건비가 가장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력 대비 너무 조금 버는 것 같아서 제가 우러나와서 항상 드렸고요. 팁은 꼭 필수사항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만 5,000원 안쪽으로 주시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수중에 현금이 너무 없을 때는 1달러나 2달러 정도 드렸고요. 조금 있을 때는 5달러 정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물가를 많이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팁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미친듯이 소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인데 킹콩마트, 그리고 진주백화점, 후추농장, 꿀농장 등인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게 여기 가면은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킹콩마트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뭔가 홀린 듯이 사게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바구니에 엄청나게 담아가거든요. 선물용으로 사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활용품부터 해서 정말 많은 걸 샀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뭔가 사이비 종교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홀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사드렸는데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뭔가 사게 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정말 싸기도 하고요. 술값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정말 가격이 8분의 1, 9분의 1 이 정도 가격을 하는 것도 정말 많았고요. 저처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값도 많이 싸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먹게 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킹콩마트라고 무조건 싼 건 아닙니다. 킹콩마트에서도 후추 같은 경우에는 후추 농장에서 사는 게 더욱더 신선하고 가격이 더 쌌고요. 베트남 가면 꼭 있게 되는 원피스랑 남방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킹콩마트보다는 쯔영동 야시장에서 사는 게 더 저렴했고요. 땅콩 같은 경우에도 쯔영동 야시장에서 사는 땅콩이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현장에서 바로바로 볶기 때문에 땅콩도 훨씬 더 맛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킹콩마트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물건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굳이 옷이나 뭐 이것저것 사갈 필요도 없고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먹을 거 뭐 없는 게 없으니까 맨몸으로 가서 그냥 킹
킹콩마트에서 다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킹콩마트에서 95,000원 캐리어를 가득 담아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린 곳이 진주백화점 후추농장 꿀농장이었는데 여기도 정말 가볼만 하더라고요. 푸꾸옥에 가면은 진주를 사가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쯔영동 야시장에서도 진주 귀걸이나 목걸이를 파는데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 백화점에 가서 실제 투어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진주 귀걸이도 구매를 했는데, 진주를 혹시라도 살 분이라면 진주 백화점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후추, 저는 후추 농장을 꼭 한번 다시 가고 싶거든요. 여기 현장에 가면 후추를 직접 따서 먹어볼 수도 있어요. 몰래 먹어볼 수도 있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후추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고, 실제로 후추 몇 개를 따서 가져와 봤는데 아직도 너무 잘 먹고 있고요. 여기서 산 후추는 정말 신선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후추는 꼭 후추 농장에 가서 직접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꿀 농장도 있는데 꿀도 여기서 직접 재배하는 걸 보여주고 체험도 하게 해줍니다. 꿀 가격도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선물용으로 진주 후추 꿀 사서 52,000원을 추가로 더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고요. 그리고 제 예상과 똑같은 금액도 있습니다. 빈펄 사파리 투어 비용이 있는데 4인 가족해서 티켓값만 123,200원이고요. 또 안에서 트램을 타야 되는데 이 비용도 18,000원, 제가 예상했던 금액입니다. 총 해서 141,200원인데 이 티켓은 미리 구매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구매해도 되고요.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QR코드 입장권을 보내줍니다. 이 빈펄 사파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긴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빈펄 사파리의 메인은 이 사파리 쪽인데, 한낮에는 동물들이 축축 처져 있습니다. 누워있고 동물들도 지쳐있기 때문에 볼 게 별로 없고요. 오픈런을 하시던지 아니면 막 타임을 가시던지 두 가지 타입을 정해서 꼭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간다면 꼭 한 번 더 빈펄 사파리를 갈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투어였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투어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시간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장권도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금액은 환전 수수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약 10%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환전 수수료 내지 않고 QR코드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환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환전 수수료가 한국에서 은행으로 환전을 한다면 약 10%의 환전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만원어치 베트남 돈을 산다면 약 11만원을 내셔야 환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0%의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직접 가본 결과 환전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베트남 킹콩마트 오른편에 있는 이 환전소가 가장 쌌습니다. 한국은행은 10%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5%의 환전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환전을 하신다면 이쪽에 가서 환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총 사용된 금액은요, 비행기 숙소 해가지고 266만 6천원, 그 다음에 식비, 마사지, 커피, 택시, 사파리 여러가지 총 해서 63만 4,200원, 그리고 인천공항에 주차한 비용 2만원 다자녀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만원 추가해서 총 사용한 금액은 332만 2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먹는 거, 마사지 받는 거, 커피 마시고 이동하는 거, 이런 금액은 줄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쓰면 더 쓸 것 같은데, 만약에 숙소 비용을 조금 더 아끼거나 비행기 티켓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금액을 훨씬 더 아끼면서 4인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겨울철에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여행지기도 하고 성수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는 비용이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된 여행지인데요. 아직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더욱더 유명해질 여행지가 분명하고요. 한국 사람들 무진장 많이 갈 여행지가 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기, 건기만 잘 따져서 건기 시즌에 비행기 티켓 그리고 숙소값이 가장 저렴한 날짜 딱 정해서 가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그리고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